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슨 내용으로 일주론을 할지 여러분들이 궁금하셨을 거예요. 과연 창함은 기존의 일주론을 공부하는 여러 가지 패턴 중에서 어떤 걸로 할까? 근데 뭐 쉽게 여러분이 예측한 대로는 가지 않을 것 같고 재밌게 한번 봅시다. 지금 사진에 나오는 거는 위에 나오는 거는 뭐 너무 이렇게 너무 인상 쓰면서 보지 마세요. 새끼 고양이가 어미가 죽었어요. 지금 기대에 있는 게 어미의 사체입니다. 어미가 죽어가지고 마침 자식이 있는 데서 죽었는 모양이라. 그래서 수분이 다 빠져나오고 뼈만 남아 있는데 새끼 고양이가 그 엄마 품에 기대에 있는 겁니다. 우리도 보통 보면 그 애기들도 이런 경우를 뉴스에서 접하는데 그게 저는 이제 어인법을 써서 우리한테 돌려봅시다. 우리는 지금쯤 돌아가신 엄마를 끌어안고 하루라도 있을 수 있을지, 우리한테도 그런 자식이 없을 뿐더러 우리 역시 드럽고 앵꼬버서 못할 기라. 근데 우리나라에서 한 번 나왔습니다. 최초로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우리나라 법의 허용 범위가 안 맞아서 러시아로 모시고 가서 어머님 모습 그대로 냉동으로 해서 자기 인생이 끝날 때까지는 그 모습을 보고 싶다고 비싼 돈을 들여서, 우리나라 법에는 안 되니까 그 러시아 기술을 사와서 비행기로 싣고 러시아에 가서 다 완전히 해갖고 이제 돌아오겠다 한 사람이 1호가 나왔어요. 아무튼 그 또 앞에 나와 있는 사진은 안락사를 뒤에 있는 좀 그 말라무타 같이 생긴 개가 안락사 2시간을 앞두고 마지막 먹이를 준 건데, 그 먹이를 자기가 안 먹고 앞에 있는 작은 강아지가 몸이 안 좋아서, 저렇게 이제 시설에서는 그런 것까지 안 챙겨주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 마지막 자기 밥을 먹이는 장면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개만도 못하니 뭐 개 같은 놈이래. 그 오히려 저한테 욕을 할 때는 좀 성격을 해서 개 같은 놈이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전 기꺼이 그 감사히 여러분들 그 욕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현상에서 우리는 인간은 어디까지 왔나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에서의 예를 들면 불편해 하실 것 같아서 가까운 이웃입니다. 3살 딸 홀로 놔두고 8일간 여행을 하고 굶어 죽은 애미가 있습니다. 애비가 있습니다. 뭐 잠시 읽어보면 옆 동네에서 3살박이 딸을 집에 방치하고 남자친구와, 남편은 아니네, 여행을 떠났던 2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8일간 방치됐던 아이는 숨진 채 발견됐다. 뭐 꼭 일본의 이야기는 라고만 할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허다하니까. 그 부모가 자식한테 저러는데 자식이 부모를 몽둥이로 패서 보내는 거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뭐 배운 대로 하는 거니까. 자, 그 옆에는 보면 요즘 우리 세상이 이제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옆에서 그런 조심할 건 없어. 이걸 제가 악용하기 때문에 갑자기 울면서 뭐 고맙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그런다 아이가, 여러분들 내 제자가 돼준 게 고맙다 이 정성 뜨는 건데 속지 마라. 자살 전 징후라는데 이제 요 작은 사진은 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마지막 여행을 떠나서 차 안에서 마지막 식사와 인생 정리를 하는 장면들입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통계를 내는 나라 중에서는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자살률은 코로나 사망률만큼 매일 올라오지 않지요. 근데 아실 거예요. 코로나 사망률보다 자살률이 높다는 것을. 그리고 많은 이제 현대 사회가 자살을 극복해 보려고 하지만 자살에 대한 오랜 연구를 해온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자살은 죽음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고. 사회적인 이제 불안감, 뭐 그런 어떤 수치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뭐 말리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도 뭐 삶의 한 방법이에요. 뭐 권장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또 하지 말자고 해서 될 일도 아니라 저는 이제 이렇게 두 장면을 보여드린 게 우리의 삶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 게 우리의 삶이 무한하다고 지금도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어느 명리 이 학자도 못 맞추는 거 아주 정확한 거야. 누구나 죽나 안 죽나. 태어난 모든 거는 죽는 거예요. 근데 죽음을 명리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는가? 변화라고 이야기한다. 자살까지를 변화라고 뭐 놓고는 안 하겠어요. 그건 제 생각이고 여러분 생각 다르고 있을 거니까. 일단 생로병사는 자연계의 순환 중에 하나지만 특히 명리에서는 삶과 죽음 안에서만 생존에서만 이야기를 하지만 명리 공부를 좀 더 해보면 어떤 인연으로 우리가 왔고 만약에 내생이 있다면 어떻게 될 건지를 어느 정도는 명략 가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내일을 뭐 궁금해할 필요 있어요. 쌓여져 온 어제가 우리의 내일을 만듭니다. 기정사실이라. 미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평소 어느 날 카운터를 했을 때 비상금이 통틀어 우리나라 돈으로 40만 원이 안 넘는 사람들이 연간 복권을 사는데 40만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한답니다. 그러니까 비상금이 40만 원도 안 되는 사람이 그 돈만큼 투자를 한다. 그 실제로 또 복권이 걸리는 거, 복권의 심리 이런 거는 복권은 사회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걸 순화시킨 게 뭡니까? 복금 기금이라는 걸 모아서 불우이웃 돕기도 하고 사회에 좋은 데를 쓰지만 사실은 그게 그 경제학적으로 본다면 큰 문제가 있어요. 심리적으로는 위안이 됩니다. 가지고 있는 동안의 기쁨. 이제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세계에서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쓴 저자가 요즘 제가 열심히 책을 보고 있는데 돈에도 심리적인 요인이 있어. 그래서 배운 대로 집행하거나 뭐 모으거나 소비하지 않는다. 유전적인 정보, 태어나서 살아온 방향 이런 데서 결정나더라. 그래서 그 돈의 심리학을 쓰는 굉장히 경제적인 입장에서 쓰는 사람이 내용이 읽어보면 여러분들 읽어본 도서관에서 빌려보면 우리가 바라보는 명리적인 관점의 글들을 많이 써놨어요. 돈을 저축하고 소비하는 패턴이 우리가 배운 경제 이론대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지. 실질적인 거는.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이제 이렇게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즐겁지 못한 두 장면을 보여드린 거는 여러분 인상 쓰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지금 눈 한번 돌려보면 우리 이웃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우리가 그러면 타종 우리가 종속 과목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듯 타종하고 다른 인간의 종은 어떤 특징을 가질 수 있겠는가? 지금 이제 그 동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동물들도 자살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걸 안다 모른다 뿐이지 자살을 한답니다. 뭐 학자들이 관찰한 바로는. 근데 또 뭐 본능에 또 굉장히 충실하죠. 이제 단지 인간은 이성과 본능이라는 것 사이에서 선택을 결정 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좋은 점도 있지만 어쩌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그 고통은 사실은 본성과 이성 사이에 교육과 비교육 사이의 괴리감에서 오는 누구나 갖는 고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무언가를 얻었으면 내가 내놓아야 될 어떤 패도 있다는 거다. 그럼 우리는 명리를 배워서 어떤 덕이 있다면 잃는 건 뭐겠습니까? 명리는 이성적인 학문일까? 감성적인 학문일까? 본능적인 학문일까? 아니면은 본능을 극복하는
이성의 책에 도전한 학문일까? 한 번쯤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 치고 본론으로 들어갑시다.